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경자 윤도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안에 두셨을 때 정말 좋은 기운들을 관장하고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리스트업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건 없고요. 윤도령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집안에 두셨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이고, 이런 것들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안 좋은 기운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물건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해바라기라든지 금분칠이 되어 있는 물건이나 가구, 가전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슬공자 윤도령 신당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도령의 신당이나 거실 모든 벽 자체가 다 금분칠이 된 금색 벽지죠. 그리고 고가구도 다 금색이고, 신당에 들어오면 방자라든지 불기, 촛대 전부 다 금색깔이고, 화장실에 가보면 벽 타일도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당이라서 그렇게 금을 좋아하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금분 같은 것들이 조금 칠해져 있는 이런 인테리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느낌 때문인가? 사실 저 역시 조금 금전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내 욕심에 더 막 채워가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금분 같은 느낌의 금칠, 칠보 같은 느낌을 많이 줘서 인테리어를 좀 많이 살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관에는 여러분들 초상화나 거울 같은 그림들은 조금 많이 삼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울은 뭐든지 반사시키는 운을 가지고 있죠. 현관을 통해서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현관 쪽에 마주보는 거울이 있다거나 밝게 비추는 투명한 액자들이 있다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관 쪽에는 거울과 같이 반사가 될 만한 액자나 거울의 유형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도 반대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현관에는 깔끔한 어떤 꽃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초상화 이런 것보다는 밝은 해바라기, 아까 얘기했던 금분칠이 된 나무 액자나 금분칠이 된 해바라기 같은 조금 양의 기운들을 많이 줄 수 있는 물건들이 현관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음기보다는 양의 기운이 조금 더 좋다 보니 해방되는 기운들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 혹은 거실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의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집안에 물소리가 들려서 절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항이나 수족관 같은 거 들면은 선생님 수맥 때문에 가위 눌리고, 이런 그 수맥은 그 수맥이 아니고요. 아래로 흐르는 물 수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집안에 두었을 때 물레방아 도는 소리, 물 연못 같은 소리, 수족관에 물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처럼 물이 흐른다라는 건 우리가 역학으로 봤을 때 물의 흐름, 물의 기운은 즉슨 돈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물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유동성을 조금 더 원만하게 이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혀있는 금전이라든지 받아야 될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금전에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기운을 조금이나마 붙돋아 줄 수 있는 것이 또 집안의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항이라든지 수족관, 이런 분수와 같은 물의 기구들을 또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에도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현관이 어찌됐든 우리 집안의 처음 시작이자 마무리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하루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현관은 집안에서 가장 좋은 공간이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중문이 있는 집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중문이 없는 집이다, 우리 집은, 그랬을 땐 중문과 거실과 부엌이 온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중문이 없는 집이라면 중간에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더나 블라우스 같은 걸 달아서 중문 같은 역할처럼 어느 정도 기운을 분리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고요. 더불어서 현관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기운, 즉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경조사 행위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사나 조사,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안 좋은 곳에 다녀왔을 때, 혹은 병원이나 지하, 노래방, 흉가 같은 조금 음한 기운이 많이 따라붙는 그런 곳에 내가 다녀왔다, 혹은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다 왔다, 제사를 지내고 왔다 등등 안 좋거나 조금 찝찝한 기운이 있다고 하면 현관에 이것이 있었을 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금 단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단지라 그래서 무슨 불사단지나 시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뚜껑을 다 닫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을 모시는 단지들은 우리가 안정하라고 뚜껑을 닫아 놓지만 우리가 현관에 두는 소금이나 팥단지 같은 것들은요. 부정을 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운들이 현관에 배치된 팥이나 소금의 기운으로 현관에서부터 입구 컷대라고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 단지나 팥 단지 같은 경우는 현관 바닥에 두시거나 현관 안에 있는 신발장에 넣어 두시되 뚜껑은 반드시 열어 두셔야 된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도 소금을 치죠. 말 그대로 소금을 치는 건 간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부정한 거를 씻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통팥 단지 혹은 소금 단지는 반드시 현관에 두셔야 하고 뚜껑은 반드시 열어 두셨을 때 현관을 통해서 집안을 유입되는 안 좋은 기운들을 현관에서 미리 막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집안 안에 안방 혹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게 보면 안방만 있는 게 아니라 안방 안쪽에 뭐 화장대나 화장실이 같이 연결된 큰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조금 의미 있는 공간이 장롱 안이 될 수도 있고 화장대 밑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대 뒤에 있는 큰 붙박이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장소는 상관이 없으나 내 안방 안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방 안쪽에 여러분들 나만의 작은 금고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임도령 역시 옛날에 정말 이만한 존만한 금고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정말 큰 금고를 갖다 놨는데 이 금고 안에 다 돈이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서 혹은 뭐 은행 서류 뭐 내가 뭐 환전했던 금액들, 각국 나라의 어떤 지폐들이나 동전들, 내가 모았던 금전, 그리고 모아놨던 금, 은, 동, 반지,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 금고 안에다가 여러분들 차곡차곡 무언가를 좀 모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금고라는 게 어찌됐든 금고, 우리가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라든지 쇠붙이, 금붙이, 은붙이 같은 것들을 나만의 공간에 한정적으로 몰아둔다면 가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 금은 한데 모였을 때 빛이 나요. 우리가 금은 옛날에 그런 말도 있다. 금고나 장식장에서 금을 빼서 쓰거나 금을 빼서 파는 순간 금이 도둑을 맞아요. 달아난다는 소리야. 한 번 잊어버린 금은요, 찾으려고 할수록 숨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금 몇 번 잊어버렸는데 이런 금붙이라든지 귀중한 물건들을 여러분들 금고 같은 데다가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고 소장을 하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안방의 기운들을 조금 더 강인하게 강대하게 키워보시면서 재산 목록이나 재물 목록도 키워가시는 재미를 또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득이 되고 실이 되는데 절대 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반대적인 행동도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들 절대 두지 말아야 될 물건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물 떠놓고 빌어, 정한수 떠놓고 빌어, 어디다가 두고 절을 해. 절대 이런 용도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향 말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뭐 향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디퓨저 같은 거나 아니면 인센스 같은 게 있잖아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인센스 하나를 킨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내가 기도를 올리기 위하거나 집에서 빌기 위한 행동을 가지고 인센스를 켜고 디퓨저를 킨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집안에서 여러분들 함부로 쑥을 돌리거나 함부로 향이나 쌀과 물그릇 같은 걸 갖다 놓거나 뭐 무속인들 방송 봐가지고 우리 집안에 부정 묻었다고 막 갑자기 고춧가루 물이랑 막 다 해가지고 막 집안 막 칼 같은 거로 막 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절대 그런 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는 물건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 항상 집안에서 현관이 깨끗해야 돼요.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기운이 뭐든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종점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이 제일 깔끔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가 제일 깔끔해야 돼? 화장실이 깔끔해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치간신이 있죠. 치간. 우리가 그냥 화장실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미 더러워. 이미 불순해. 그런 화장실의 공간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떤 특정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의 화장실부터 가봐라. 왜?
그 나라의 화장실을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어떤 깔끔함, 청결함은 정말 옛날부터 좀 많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금고 있는 집 분위기부터도 다른 데도 다 좋지만 일단 들어오는 문칸 그리고 화장실 이 두 군데는 제일 깔끔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번 참고할 거 집안에 안 쓰는 물건, 오래된 물건, 기스난 물건, 또 고장난 물건이나 가전제품, 가구제품, 헌 것들, 남한테 주워오고 받아온 것들, 또 싸제용품, 구제용품들 이런 것들을 집안에 마구잡이로 갖고 있으면 뭐가 따라붙어도 따라붙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운기를 갉아먹는 기운들을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 것들은 알뜰살뜰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요. 한 번쯤 바꿔보시면서 집안의 인테리어도 바꿔보시고 여러분들 새 가전, 새 가구, 새 이불, 새 옷 같은 종류로 여러분들의 기운이나 운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물 맑혀 보시는 것도 이미 거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좋은 운기를 받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